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회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국회가 금요일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합의 내용 알아보고 대담을 통해 분석도 이어갑니다.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미국처럼 머그샷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열리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담판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하루 조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재한 표창장이 위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의 아내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한 동양대학 측은 그런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 허위 기재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2조 6천억 원을 추가로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 재정에서 1조 6천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 금액 가운데 1조 원을 올해로 앞당겨 생활 SOC 사업부와 수출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50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불참 의사를 내비쳤던 미국은 막판에 입장을 바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 부대사를 참석시켰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입제도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곧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증이 아닌 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병원의 수가 보상은 낮추고 환자의 실손보험 부담률은 높이는 동시에 진료의뢰서도 의사를 통해서만 받도록 해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분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회 연결의 속보 알아보기 전에 청와대 관련한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국회 우철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나온 건데요. 늦게나마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초 6일이란 날짜라는 것이 청와대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정했던 시한이었는데 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의혹을 해명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른 내용도 추가됐죠? 네, 직접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청와대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모레 6일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한 청와대 반응인데 늦게나마 열리게 돼 다행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혹이 풀릴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라서 청와대 반응 먼저 알아봤는데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레 6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네, 가족을 포함한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두 원내대표가 같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을 봤는데 합의점을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죠. 금요일인 오는 6일에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물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일찍 했으면 좋은데 아쉽다면서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로 이견이 많았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였는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관철됐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증인 문제는 뭐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만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더는 증인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에도 불참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청문회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앞으로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기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죠? 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청문 계획서와 증인 채택 또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잠시 뒤인 오후 5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증인 없는 청문회 개최에 의견을 모은 만큼 다소간의 공방이 있더라도 세 가지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여당은 조국 후보자 방어 전략 수립과 함께 최대한 많은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이미 제기된 의혹과 함께 조국 후보자가 간담회 때 밝혔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부적격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이미 물 건너간 청문회를 왜 하느냐, 대체 얻은 게 뭐냐고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도 있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관련 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모레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야말로 조국 대첩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여야 청문회 합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청문회 합의에 대한 별다른 반응 없이 조 후보자의 딸과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총장상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위조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 후보자의 계속된 해명에도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 후보자의 부인이 부정하게 딸의 표창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표창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앞서 어머니 정경심 씨가 교수로 일하는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측은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표창장을 줄 때는 직인을 찍으면서 직인 사용 이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는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과 관련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일련 번호 역시 대학에서 사용하는 형식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입장을 잘 좀 밝혀달라 등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어제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조 후보자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은 상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후보자 아내 정 씨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밝혀질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턴을 부탁했던 분하고 실제 그 인턴을 수행했던 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 관련 수사에서 먼저 아내 정 씨를 겨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네,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어제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을 소환해 조 후보자 동생이 연루된 위장소송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은 전현직 이사 가운데는 조 후보자의 손이 처남이자 아내 정 씨의 오빠인 정모 전 행정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첫 소환입니다.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 법인으로 부인 정 씨가 현직 이사고 조 후보자 본인도 10년 동안 이사였습니다. 과거 웅동학원은 50억대 공사대금을 둘러싼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와의 소송에서 변론 없이 패소했는데 이후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른바 위장소송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대표 최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검찰 출석 장면 직접 보시죠. 저도 억울한 심정이니까요. 제가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자는 전혀 모르세요? 이제 억울하시다는 게 어떤 부분이 좀 가서 검사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네, 검찰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여야의 합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권남기 기자가 조국 후보자 얘기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직접 한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어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회견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가지고 비판이 있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다른 답변 하실 건가요? 기자간담회나 또는 청문회나 그는 뭐 안다 모른다를 그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따님의 총장선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실제로 총장상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하셨습니까? 표창장 받은 걸 확인했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뭐 제 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DS 관련해가지고 인선 증명서 발급해준 교수님이 공개받으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문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함께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딸 표창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예, 네. 표창장을 딸이 받은 것은 확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조국 후보자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통해 이 청문회 개최가 6일에 열리기로 했고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또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청문회를 통해서 또 조국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모레 청문회가 주목됩니다. 몇 차례라도 사과 말씀을. 네. 자, 그리고 이 조 후보자 딸 논문 저자 논란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영표 교수에게 소명서를 내라고 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장 교수는 어제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한을 지켜 소명서를 낼지가 관심인데요. 병리학회는 이와 관계없이 내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장 교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인턴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펙 품앗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병리학회 소명 기한인데 소명서 제출하실 겁니까? 장 교수는 2008년 고등학생 인턴으로 2주간 활동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병리학회, 대한의학회,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검찰과는 별개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논문 절차의 윤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 교수에게 오늘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리학회는 앞서 소명서를 내겠다는 장 교수의 의사를 간접 확인했습니다. 또 소명서 자체가 OX식의 단답형이어서 검찰 조사로 제출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라며 오늘 중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명서가 오면 병리학회는 내일 정기이사회에서 검토한 뒤 논문 철회 권고나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 교수가 소명서를 내지 않을 경우 병리학회는 장 교수와 대학 측에 추가로 소명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1차 시한이던 2주보다는 짧게 시간을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장 교수가 반응이 없을 땐 다음 주 초나 중반쯤 문제 논문에 대해 직권 취소를 포함해 어떻게든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정부가 나라 돈과 공공기관 투자금을 모아서 2조 6천억 원을 추가로 경기 부양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대외 악재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물가도 내리고 또 소비까지 위축이 되자 급히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정부가 하반기에 2조 6천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군요.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라 돈을 급히 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 재정에서 1조 6천억 원을 경제 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합니다. 대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투자금액 가운데 내년 계획에서 1조 원을 올해로 당겨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기존 54조 원에서 55조 원으로 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생활 SOC 사업이나 수출 기업 지원에 더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용 고속버스는 정기권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을 한시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등 소비 촉진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대책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2.4% 정도로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워진 현실에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진 것이 이번 추가 대책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현대차 신사업 같은 민간 투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진행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딸의 수시 입시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내용도 들어보죠. 김종균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 이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학종 이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오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오전에 열린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한 교육부 실무진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마치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이미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에는 대입 개편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한 뒤 어제 저녁 귀국하자마자 오늘 실무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출국 직전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는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증 환자는 줄이고 중증 환자는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감기나 고혈압, 노년성 백내장 등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 등 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경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현재 60%인 환자 본인 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의 입원 환자 비율 30%를 넘겨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유리하게 수가 구조도 바뀝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 종합병원으로 변경됩니다. 환자가 병의원으로부터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종합병원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도 바꿔서 병의원의 의사가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찾은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의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되고 건강보험 수과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이번 주말에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상 중인 태풍이 가을 장마의 비구름을 발달시키면서 중부에는 모레까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태풍과 호우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소형급 중간 정도로 강해졌는데 중형급 강한 태풍으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속 40m에 달하는 돌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한 채 한반도를 향해 이동하겠습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난 뒤 낮 동안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저녁쯤에는 강화도분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지나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호남, 충남, 수도권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최대 8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초속 45m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태풍이 오기도 전에 중부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간간히 비가 내렸는데요. 전국이 가을 장마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태풍 영향이 겹쳤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서부에는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까지 가세하면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한여름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윤우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국가 바하마를 강타하면서 5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등급으로 세력이 약화했지만 예상 경로에 든 미국 남동부 일대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 애완견을 안고 가슴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침수된 마을에 구조대가 접근조차 못하자 주민들이 직접 대피에 나선 겁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은 시속 300km에 이르는 강풍과 폭우를 몰고 바하마를 초토화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8살 아이를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일부 지역 공항이 폐쇄하면서 항공편 수백 편이 결항했고 13,000채의 가옥이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a historic tragedy in parts of northern Bahamas. Our mission and focus now is search, rescue, and recovery. 도리안은 바하마 근해에서 움직임이 정체되면서 최고인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경로에 든 미국 남동부 지역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As Hurricane Dorian gets closer to our area, city crews and emergency teams continue to prepare for potential impacts. 플로리다 북부와 조지아 해안가에는 해수면이 최대 2m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보에 따라 만반의 대비 태세가 가동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 안보대화가 사이버 워킹그룹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진행된 회의에는 20여 개국 140여 명의 국방 관료와 민간 전문가가 참가해 사이버 정책 현황과 중점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8회째인 이번 서울 안보대화는 내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모두 50여 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의 국방 관리,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주제로 한 주요 행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미국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대사관 부대사, 일본은 요시노 고지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참석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미군의 주둔과 외교가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며 동맹의 가치를 거듭 역설했습니다. 동맹보다 돈의 논리를 앞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발간된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 콜사인 카오스. 매티스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대규모 병력 주둔과 꾸준한 외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지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까지 40년이 걸렸는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창하고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는 표현을 거듭하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회고록은 물론 출간에 맞춰 가진 여러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When the time's right to speak out about policy or strategy, I'll speak out.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방침에 반발해 물러나면서는 동맹을 평가절하는 트럼프 정부 노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캘리포니아 해병대 기지로 복귀 당시 이라크전이 끝났다고 생각해 이후 북한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신상 공개 결정에도 늘 머리를 숙이고 얼굴 노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미국처럼 우리도 얼굴을 정면으로 찍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TMI에서 머그샷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자, 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저 사진인데 어떤 뜻인가요? 네, 흔히 머그라고 하면 손잡이가 큰 잔, 머그잔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머그는 18세기 미국에서 유행한 얼굴의 속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낯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입니다. 법 집행기관이 피고인의 사진 기록을 보유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1888년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이 범죄자 사진 촬영 과정이 표준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로부터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 이름표나 수임번호를 들고 촬영합니다. 흔히 보시는 것처럼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죠. 과거에는 이 배경의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을 표시해뒀었는데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색 배경에 찍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죄자나 용의자의 얼굴, 신상 등의 공개가 까다로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용의자의 얼굴 공개가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날 경우 폐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재판 전 피의자 신분으로 찍는 사진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유명인들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될 정도입니다. 머그샷이 공개된 유명인 중에는 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있고요. 또 마약 투약 등으로 머그샷을 찍은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편 머그샷이 공개돼 섹시한 범죄자로 인기를 끈 한 남성은 감옥에서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이 체결돼 인생 역전을 이루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머그샷에 찍힌 모습이 너무 예뻐서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바람에 결국 자수를 하게 된 이색 사례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주차돼 있는 일본산 승용차의 유리를 파손하고 도망갔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의 아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뒷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검은 유리 파편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명하나 들어갔던 거. 내가 그 주인한테 전화했고. 차를 세워둔 하루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뒷유리가 훼손된 이 승용차는 일본산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고의로 부순 것으로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돌을 일부러 유리창에 던진 것 같다며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된 범죄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용의자 특정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에 의한 거다 그런 거는 수사를 해봐야지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피해 차주는 일본산 승용차란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함께 한국으로 온 일본인 아내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범죄를 당하게 되니까 약간 한국에서 사는 게 무섭다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일본차가 훼손되거나 외제차의 우길기 문양에 낙서를 한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최근 분위기를 빙자한 장난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거란 전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침을 경험했다면서 최근에 한일 갈등 심화를 다룬 특집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징용 배상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하지 않을 태세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오는 6일 금요일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각각 밝힌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쟁점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봤더니 8월 9일에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더라고요. 조국 후보자. 네.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한 달여 만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가 나왔습니다. 좀 그동안의 진통 과정도 두 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날짜가 잡힌 것에 대해서? 일단은 청와대나 저희 이제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사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보신 분들은 많은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보지만 기자간담회를 직접 보지 못했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땐 또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끔 만들어진 보도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만시지탄입니다. 사실은 2일, 3일 개최됐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갖은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청문회를 보이콧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족 청문회로 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합의를 통해서 그 증인 없이 6일 당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를 개최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제시했던 재송부 시한이 6일로 잡힌 것과 이번 청문회 합의가 좀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6일에 이제 재송부 6일 자정까지 이제 보고서를 네.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일날 이제 이 청문회가 다시 잡힌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청문회가 다시 잡힌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오히려 의혹이 증폭됐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국 스스로가 얘기했던 나는 잘 몰랐다 아니면 아예 몰랐다라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청문회의 필요성이 지금 다시 한번 대두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11시간에 걸친 그 기자간담회가 청문회를 좀 불러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동양대에서 나왔던 그 표창 관련해서 총장 표창 관련해서 이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위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요일에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국이 해명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또 기자회견과 청문회는 틀린 점이 있겠죠. 기자회견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자신이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네. 그거에 대해서 위증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청문회에서는 위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와서는 어떤 해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불과 월요일날 했던 게 오늘 어제 해서 각종 의혹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시각차가 보이는데 앞서 청와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좀 반박하실 대목도 네, 있을 것 바로 같습니다. 이 대목만으로도 네. 청문회가 열리기를 잘 됐다고 보는 건데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그러니까 총장상을 받은 바가 없다, 유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에 대해서요.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를 그 말씀드리는 뒤에 겁니다. 이미 그 동양대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므로 확인이 불가하다. 총장 명의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표창장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총장상은 없습니다. 이 학생이 받은 거는 왜냐하면은 이 학생이 영어 영재 센터에서 초등학생을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총장상이 아니고요. 표창장입니다. 그리고 총장상은 진리상, 성적 우수상, 공로상, 봉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죄될 가능성까지 해서 한 단계에서 두 단계까지 건너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네, 그 총장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총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장 스스로가 자기가 준 적이 없다, 기억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복이 됐어요. 자료가 네.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네.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그거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조국 후보한테 어쩌면은 그러고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회피할 수 없겠죠. 언론 보도가 100% 옳다라고 믿진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언론 보도가 오늘 아침자 보도된 거랑 동양대에서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오전 오후 상간에 그러니까 네. 변경이 됐는데
오전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일단 저희 그 YTN 그 취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그 표창장과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이 YTN과의 통화에서 딸의 표창장 기록이 없다는 부분이 입장이 나온 거고 또 표창 1년분은 역시 틀리다. 그래서 진상조사위를 꾸릴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을 네. 것은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양대에서 나왔고요. 이 동양대 총장께서는 사실은 한국교회 언론회 회장으로 계시고요. 이분은 26일 날 지난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라는 논평에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총장상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표창장이고요. 발행하는 이 주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 우리가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이 표창장을 받은 것은 명백하게 표창장은 받은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YTN에서 지금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극명하게 갈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해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총장의 성향이라든지 혹여라도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념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들고 나와서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거짓으로 해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아니요, 어디 편향돼 가지고 네.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해석을 하지 보고 마시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냈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표창장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에 지금 의견을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의원님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니죠. 전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그거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꼭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대학생들, 대학교에서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을 다 그렇게 몰아세우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보고 사퇴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념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예민하시네요.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은 조국 후보자도 앞서 그 사무실에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받은 것을 확인했고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다 언급한 대로 좀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 진상조사위도 꾸렸다고 하니까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가 잡혔고 지금 보면 6일이라는 시간이 6일로 이제 날짜가 잡혔고 오늘도 거의 지금 오후 4시가 넘겼기 때문에 하루 반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준비 시간은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그러니까 조국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내정자가 임명되기 전부터 내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물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은 민정수석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8월 9일 날 내정되기 전부터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요. 지금 3주가 넘도록 뭐 70만 개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이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섹션을 세 섹션을 나누어서 3시간가량 기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뭐 내용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안 맞고요. 이미 뭐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6일 날 당일 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지금 이 하루 반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증인들이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설득을 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이분들이 나올 필요는 없는 지금 시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자회견 때문에 다시 일어난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틀이고 3일이면 더 많은 그 의혹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상대방한테 둘 다 양측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던 간에 금요일 청문회를 통해서 그 위증이 가능하지 않은 그 청문회 환경 속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국민 의혹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청문 계획서 문제, 또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이 3가지 안건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 증인 채택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까요? 오늘 상황에서?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르기로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증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이인영 대표가 증인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백지 상태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제가 직전에 건가요? 언론 보도로는 증인 없이 하루에 개최키로 했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걸 통해 하는 네. 내용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지금으로는 예, 현실적으로는 증인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볼 수 지금 있겠다? 5일 안에 송부를 해야 되기 예. 송달을 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증인 그 중에 뭐 본인이 굳이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한에는 그러니까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여러 증인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뭐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말씀 뭐 못 드리겠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의혹들을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만 해도 한국당 입장에선 동생과 부인은 꼭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 오신환 대표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합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당에 좀 양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요구를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점이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상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계속 조국 내정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국민 청문회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소명이 됐고 그리고 무리한 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조국 반대 지지율이 높아지기보다는 그 지지율이 점차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아예 안 하고 가면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의 전략 부재로 굉장히 당 안에서 많은 그 질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청문회라는 기회, 그 좋은 기회를 하지 않고 왜 보이콧을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 안에서의 그 여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가족 청문회를 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 보이콧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선택 지점을 좀 달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전략과 전술 부재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뭐 그건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조국 관련해서는 그 이슈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틀간에 하자고 합의를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거기엔 갑론을박이 많긴 했지만 네.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가족을 빼놓고서는 의혹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보를 그 민주당에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의 한국당의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6일 날 청문회가 열리고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6일로 잡았을 때부터 이미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문회 이후의 전국을 한번 전망해 본다면. 지금 이제 크게 제기됐던 것이 이제 딸의 그 입학 문제, 그다음에 그 일저자 문제, 그다음 장학금 문제, 웅동학원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그 펀드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뭐 결정적인 것이 새롭게 나온 것은 분명히 없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따님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광덕 의원이 어저께 생활기록부를 네. 그러니까 직접 공개한 건 아니지만 내용을 공개해서 지금 굉장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물론 그 이제 특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조국 내정자가 굉장히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네. 그 이상으로 지금 주광덕 의원이 행하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칼자루 흔들기는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청문회에서 과연 그걸 또다시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는 지도부가 좀 책임져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에는 학적부와 부모의 신상과 그다음에 선생님의 평가 이런 것들이 오롯이 다 이제 적혀 있는 게 학생 기록부인데 이것까지 흔들면서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해내려는 저런 눈물겨운 노력이 과연 국회의원이면 그래도 되느냐라는 지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열렸을 때 조국
그 내정자가 그동안 하루 11시간 동안 보여줬던 그런 진정성과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의 무리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한 2.4%의 여론이 그 반대 여론이 높지만 끝나고 나면 조국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 지명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필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전망하기 때문에 네. 예. 네, 지금 주광덕 의원을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 역시 민주당인 박주민 의원이 발부받은 그 주체가 후보자의 딸과 수사기관뿐이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거 누가 유출했겠느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누가 유출했느냐보다는 일단은 그 공익 제보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어제 이제 그 개인정보법 이분이 그 검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는 분명히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그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어찌 보면 무리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기로 한 거는 오늘 이제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사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예측이 대세였어요.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새롭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를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주광덕 해보고요. 의원이 무리수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이미 벌써 가버린 사태가 됐어요. 물론 그 조국 그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정보가 본인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과거에서도 봤듯이 지금 이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온 국민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했던 그 상황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법 위에 존재하는 정당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한교안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야 되는 날이고 여러 차례 걸쳐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생활기록부를 무슨 무리수를 둬가면서 굳이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마녀 사냥이고요.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해석도 틀렸습니다. AP, 토플, 탭스 이 성적도 이미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 건데 그 영어를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기준이 한영예고는 그 당시에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성적이 몇 등급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98점 맞는다. 한두 개 틀리면 4, 5등급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당시에 한영예고에 들어와서 입학한 친구들의 영어 실력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입시 전형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담당 교사의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소명이 된 겁니다. 그거를 굳이 애써 학생 기록부까지 입수했다. 공익제보자라는 누가 공익제보자입니까? 유출하는 게 공익제보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영 의원의 그런 생활기록부가 자제분의 생활기록부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차제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만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요 관련한 거는 이재영 의원까지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제 애가 7살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입시 비리,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혹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할 필요는 저는 스스로는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미 벌써 조국 후보자가 월요일 민주당의 방어벽을 친 그 자리 국회에서 그 보통 의원님도 전 의원님도 거기에서 많이 의총을 해보셨지만 네.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 그 자체가 그게 위법일 수 있다라는 국회 해석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청문회의 밑그림이 좀 그려지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적 검토가 끝났고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총에서 의총을 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거기 때문에 위법한 소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영란법을 위반했었다는 아닙니다. 부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종일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조국 후보자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뭐냐면 자기네가 검토하고 자기네가 하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옳다. 자기네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건 이것은 합법이고 남이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해명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찌 됐던 간에 뭐 저희 둘의 얘기만 들어봐도 여러 가지 이제 갈림점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네. 그런 의혹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생기부 공개와 관련된 대부분 여기까지 듣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두 분께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각각 어떤 점을 좀 공략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끝으로 전망해 주시죠. 저희가 그 조국 내정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데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법개혁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오려고 했던 것들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반드시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한 표현으로 조국 내정자를 장관 내정자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벌어졌던 사실상 이 어마어마한 이 공격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계속적인 보도가 양산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조국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검찰 수사가 지금 전방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만 보더라도 과연 이 조국 후보가 얘기하는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그 후보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자간담회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느냐, 찬성 쪽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기자간담회 바로 직후에 일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들이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다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법사위, 이 청문회를 다룰 상임위죠.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니까 또 이 내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3일 청문회 저희들이 약속했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의사도 없는 것 같고 확실히 오늘 하겠다는 의사를 거부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합리적으로 하셨던 것과 달리 증인에 관한 건을 표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증인 부분은 간사들에게 이름하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결의했던 그런 관행도 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방금 송기영 간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절대 들으세요. 나도 말 들었으니까 들어요. 예? 아니 터무니가 없다뇨. 그러면요. 여야 정당을 죽이고 이게 위원회 할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터무니가 없다니. 무슨 터무니가 없다뇨? 위원장님도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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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왜 손가락 찌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터무니없는 소리가 맞지. 아니 빨리 갑시다. 뭐 서 있어. 아니 터무니없는 사람이 뭐 여기 있어 나와 그냥 말이야. 아니 이렇게 싸우려고 왔어요. 아니 이 터무니가 없다는데 뭐 거기 있어. 손가락 찌르지 마세요, 위원장님. 아니 이렇게 평가를 온대요. 아니 그 터무니 없는 사람 나와 빨리 이게 안 돼.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땐 들어야죠. 응? 나는 송기영 간사가 이야기할 때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없어요.
나는 국회법 위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겁박. 아니, 민주당은 법원도 겁박하고, 법원도 겁박하고, 검찰도 겁박하고. 무슨 말 해주시면 위원장까지. 하지 마시고 이제 아니 왜 상대방한테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세요? 예? 깡패가 모욕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시죠.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네, 거짓말은 한국인의 문화고 국민성이 그렇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란 책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에 언론조차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급하기도 합니다. 네, 일본과 비교하면 사기, 위증, 무고가 수백 배 많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비교 가능한 최신 통계는 2017년 양국 경찰청 자료입니다. 위증 사건, 우리나라는 1930건으로 일본보다 무려 240배 넘게 많습니다. 무고 사건 역시 100배 차이 나고 사기 사건도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 1억 2천만 일본에서 한 해 위증 사건이 10건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일본 수사기관은 어지간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사건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고소고발 건수를 접수 단계에서 선별하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건이 될 것이다. 또 이건 사건이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 작업을 거쳐서 고소고발을 접수하게 됩니다. 권리의식에 강한 한국인과 체제에 순응하는 일본인이라는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은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거죠. 굳이 사법부에 가서 서로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이게 굉장히 낮아요. 나라별 범죄 수치를 단순 비교할 때의 맹점은 또 있습니다. 양국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매년 3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일본이 월등히 많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일본은 절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보험 사기의 총액은 그 암수는 2014년 4조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배라고 하지요. 국내 보험 사기 피해액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2014년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추정액일 뿐입니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실제 피해액은 6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보험 사기가 미국보다 많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미국의 보험 사기 피해액 FBI는 40조 이상, 미국 보험 사기 방지협회는 80조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 개조론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은 거짓말을 게으름 등과 같이 없애야 할 악습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지 국민성이 그렇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국인의 국민성으로 규정한 건 일제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조선 민중을 학살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자 조선 총독부는 기관지를 통해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자기 비하로 가득한 식민서가는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의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하원이 노딜 방지법안을 현지 시간 오늘 표결에 붙이기로 하자 존슨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하원이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rder. The ayes to the right, 328. The noes to the left, 301. So the ayes have it. The ayes have it. Unlock. 집권 보수당 의원 가운데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등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수당은 이들을 출당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준비한 이른바 유럽연합 탈퇴법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석 달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if the House votes for this bill tomorrow, the public will have to choose who goes to Brussels on October the 17th to sort this out and take this country forward.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당의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뒤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 보수당 정부는 하원 과반을 상실해 조기 총선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 미국에서 또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14세 소년이 가족 5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난 곳은 미국 엘라베마주 엘크몬트의 한 가정집입니다. 현지 시각 2일 밤 14살 소년이 가족들을 향해서 권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3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년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5살과 6살, 생후 6개월 아이 등 형제자매 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년은 범행 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총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왔을 때야 자신이 총을 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Upon being confronted with some of the inconsistencies, he did admit to shooting the 5 family members. All 5 were family members and all 5 lived in the residence. 경찰은 권총을 내다버렸다는 소년의 진술에 따라서 권총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의 범행 동기와 총기 확보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에 따른 참극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텍사스주 미들랜드와 오데사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첫 주말에는 텍사스주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연쇄 총기 난사가 발생해서 3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KT 지하 통신구 화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접근해 초기 진화에 나서기 어려운데요. 5G를 기반으로 한 로봇이 우선 감지해 초동 대처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지하 통신 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 5개 구는 물론 일산과 성남 등 일부 경기 지역까지 통신이 두절됐고 인근 상인들은 장사를 망쳤습니다. 화재 10개월 후 지하 통신구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온도 계측 케이블이 감지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후 5G 로봇은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천장에 달린 화재 진압 로봇이 우선 출동해 1차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후 지상에 있는 로봇이 움직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 잔불을 정리합니다. 고화질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현장 영상은 5G 망을 타고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고용량 데이터를 시차 없이 보낼 수 있는 5G 망과 첨단 로봇 기술이 합쳐져 초동 대처에 나서게 된 겁니다. 5G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화질의 영상과 초저지연의 대응 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비상 상황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도심 속 맨홀 내부가 침수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방수 로봇이 출동해 자동으로 물을 퍼내고 태풍으로 통신주에 충격이 가해지면 드론이 떠 안전성 여부를 살피는 기술도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처럼 5G와 로봇 기술이 결합해 재난 현장의 천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노인들에게 천연 정력제라고 속여 가짜 건강식품 수십억 원어치를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18,000명이나 되는데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인천에 있는 제조 창고를 압수수색합니다. 한약 제품과 용기가 상자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제품처럼 보이지만 모두 허가 없이 만든 가짜 건강식품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걸 막 이렇게 팔면 되겠어요? 이거 팔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적발된 업자들은 오미자와 복분자 등 약재를 넣은 천연 정력제라며 주로 60대 이상 남성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값싼 쑥등을 넣어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들여와 섞어 판매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성분 역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하루 권장량의 25배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의심 없이 샀던 피해자들은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먹어보니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으면 그냥 물이 안 넘어가고 그냥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업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다른 가짜 약을 권해 팔기도 했습니다. 그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 이거는 명현 반응이다. 그러니까 약품 이런 좋은 걸 먹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라고 하고 아니면은 더 좋은 다른 제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팔린 가짜 정력제는 지난 2012년부터 92억 원어치, 피해자는 18,000명에 이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제조업자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주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나는 돈도 사서 쓴다. 10만 원을 사면 11만 원을 주니까 100만 원이면 경기 지역 커피. 추석 전후에는 구매 금액의 10%를 보너스로. 추석엔 혜택 커진 보너스 머니. 생활의 보너스. 경기 지역 커피. 오늘도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의 앞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서 북부와 경기 남부, 충남 내륙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까지 서울 등 중부와 제주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뒤 주말에는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서 낮 동안 서해를 따라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주말 저녁쯤에는 강화도 부근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초속 4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거짓말은 한국인의 국민성이다라는 얘기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일본과 비교도 하던데 YTN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뉴스큐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